한공원이 오늘부터 시범 개방됩니다.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선자 시절부터 저희가 다뤘는데 이거 용산이 오염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하고 걷어내고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소요될 텐데 어떻게 바로 개방한다는 것이냐.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지 않네요. 시범 개방한다는 거 아닙니까? 개방은 개방이지 왜 시범 개방일까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당선자 네. 시절에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조감도 갖다 놓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 앞에 예. 이제 백악관처럼 시민들하고 가까운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염물질이 없으면 참 좋죠. 그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림인데. 이제 거기가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놓고 보면 공원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 거죠. 그게 토양환경 보존법상 1지역이 이제 공원시설에 들어가는데 1지역 기준을 한 수십 배 정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나오니까 그러면 공원은 1지역에 가능한 건데 예. 그 기준을 수십 배 이상 초과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현행 법상 공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들어오네. 예. 그러니까 임시나 시범이라는 말을 갖다 놓고 아하. 편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한테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이거 그러면 법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랬더니 다시 되물었대요. 시범이나 임시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되물었답니다. 그러면 시범이나 임시에 대한 법 규정은 있느냐? 어느 법에 근거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무 말 안 했다고. 시범을 할 수 있는 법은 있느냐 그러면? 예. 근데 그런 법은 없다. 그러니까 편법을 쓰고 있는 건 분명. 그거는 틀림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급죠? 뭐라고 한다고요? 1지역. 1지역. 그러니까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나뉘는데 1지역 안 되지 않냐 지금 오염물질 때문에 그럼 법 위반이야 아니냐고 했더니 시범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이게 이런 그래서 시범을 붙인 거구나.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웃긴 것은 당연히 이제 그 오염물질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보고서도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는 건데 10배, 20배 막 나오니까 각종 물질이. 그랬더니 거기를 인공잔디를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예. 우리가 공원을 왜 가요? 잔디 밟으러 가는 건데 거기 인공잔디를 간다는 건 이거 실내 골프장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인공잔디나 아스팔트 같은 피복을 하고 네. 최대한 오염 지역을 벗어나서 산책로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치겠다라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용산공원에 있는 그 오염 물질들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직접 노출이 아니더라도 공기를 통해서 이제 호흡기나 피부에 이제 접촉을 하면 침범을 할 수 있고 또 얘기하는 게 제가 또 어처구니없게 생각하는 게 국토부에서는 주 3회 2시간씩 25년 정도 용산공원에 가도 문제가 없을 만큼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주 3회 3시간씩 25년을 가면 그럼 암에 걸리는 거냐. 어느 나라 공무원이 확률액이 된 이런 추정치를 가지고 국민 건강권을 이렇게 예단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제일 기가 막힌 게 이게 인공잔디예요. 왜 굳이 오염물질에 나온다니까 그 위에 인공잔디를 덮어가지고 그 공원을 열겠다고 하는 발상이 이게 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공원이라는 건 인공을 다 걷어내고 자연을 살리겠다는 건데 거꾸로 아니에요, 거꾸로. 맞습니다. 인공잔디를 그 땅에 덮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스팔트 피복도 이제 한다는 계획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 프레스 투어를 한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피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야기를 하면 대응하는 순서로 계속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공사판 용어로 덮방이라고 하는데 덮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것도 아마도 아스팔트 피복한다고 하니까 공원에 아스팔트 하니까 그래도 푸른색 나오라고 그래서 인공잔디가 나온 거죠. 인공잔디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인공잔디 밟아보고 싶으면 실내 골프장 가면 돼요. 그리고 2시간 시간 제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저께부터는 야, 이 2시간이 오염하고는 상관없어. 그 사람들 몰릴까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인원 제한을 처음부터 두고 선착순으로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몰릴까봐 싶으면 더 시간을 24시간 개방해야죠. 그렇죠. 골고루 나오게.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2시간만 연다는 자체가 이게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강력하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토부 원래 계획은 이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국토부가 만든 계획은 N+7년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국토부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7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2시간씩 개방 괜찮습니다. 인공잔디 깔면 괜찮습니다. 시범 운영합니다. 이러는 건 본인이 몰라서가 아니라 본인도 다 아는데 누가 강력하게 이걸 밀어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강력하게. 그럼 괜찮다는 근거가 되는 니들 그 산학협력 보고서를 내놔라 해도 공개하지 않아요. 참.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다이옥신 기준치 33.8배, 석유계 총 탄화수소 23.4배. 이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토양의 기름 오염 정도를 의미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석유로 인한 토양 오염의 수치를 의미하는 거여서 그 안에는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암물 이 정도 한 34배 정도 TPH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석유로 인한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34배 정도 지금 있구나. 이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낸 겁니다. 네. 환경부 산하에 거기 보면 집무실 청사 정면에 있는 학교 숙소 부지에 다이옥신이 34.8배가 나왔어요. 예. 이거 맹독이거든요. 맞습니다.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물질이 가장 독성이 강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잘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 다이옥신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맹독성이기도 하고 문제는 양이에요, 양. 다이옥신을 재는 양이 피코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피코그램이 뭐냐면 1g을 1조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있어도 1조분의 1g이 1피코그램인데 그럼 뭐 20피코그램, 40피코그램 해봤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인데 그게 기준치에 30몇 배가 나왔으면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을 흡수를 하면 신경계를 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화학하신 잘 알 텐데 벤젠골이라 깰 수도 없어. 굉장히 어려워요. 깨기도. 없애기도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이 비소 다 도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이옥신. 자, 그런 게 나왔다고 한국환경공단 보고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 다 알 텐데 그런데 2시간씩 거기 위에다가 인공잔디를 깔고 개방한다는 이 발상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겠어요? 공무원들은 절대 못해요.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자료를 이번에 찾아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수락연설을 할 때 아주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 대선일에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그러니까 법치, 공정, 상식이 이 양반한테는 대통령 출사표 같은 구호였던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했죠. 근데 이 불법과 불공정 몰상식의 총화가 사실은 용산공원 시범 개방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용산 공원 부지를 당장 오늘부터 임시 개방해서 인공잔디를 깔아서라도 개방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국가적 위기, 이게 안 되면 국가적 위기라든가. 제가 거의 한 두 달 정도 하루에 진짜 한 2시간씩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집 같아요. 고집. 사무처장님의 해석이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네, 진짜 납득이 안 가요 정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상황에서 인공잔디를 깔아서 공원을 개방하느냐 임시로. 그러면 저는 어차피 이건 결정된 일이고 이제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다가 안내판이라도 정확하게 달아달라고. 안내판 거기에 환경부사나 한국환경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다이옥신 기준치 34.8배가 초과됐습니다. 써놔야 돼요 거기다가 곳곳에. 맞습니다. 그 위험을 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다못해 담배값 빼도 기준치 이하인데 경고 문구 있잖아요. 경고 문구 써줘야 돼요. 예. 네. 서울의 총탄화수소 23.4배 비소도 나왔습니다. 곳곳에 그 위험을 알고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감수하겠다, 알겠다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정부가 이걸 알릴 의무가 있죠. 맞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여기 이걸 알리지 않고 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오는 그 사전 예방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건 건데. 위험을 고지할 의무도 이런 거 안 붙여놓으면 위험을 고지할 의무도 해태하는 거 아닙니까? 방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그것도 분명히 있고 국가나 지방자체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감지를 하고 상정하는 걸 알게 되면 정화를 최우선 원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화는 미뤄두고 일회용 쇼를 지금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또 문제는 이걸 이렇게 가다 보면 종국에는 미군하고의 그 오염정화 비용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야, 우리 이만큼 땅이 오염됐고 심각해. 그러니까 니들이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돈을 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우리가 이미 못하죠. 아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신들이 먼저 개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테겠죠. 그렇게 나오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면 나머지 반환 미군 기지들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저는 돈 이전에 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가게 될 그 지역 주민이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을 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고 갔다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아니 있어요. 뭐 당장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도 있죠. 국방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거기 미군들도 있었던 곳인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기가 막혔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일반 시민들은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걸 그냥 외국군, 신체 건강한 외국군하고 일률적으로 비교를 한다? 그분들은 평생 있는 게 아니잖아요. 6개월마다 돌아갑니다. 잠시 근무하고 떠나지 6개월마다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만약에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이면 평생 드나들 수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용산공원 시범 개방은 정상 국가라면 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죠. 이건 예. 집단 소송이 대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충분하게 위험하다는 걸 반드시 고지해야지, 고지하지 않으면 저는 집단 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오늘 한 10시, 11시부터 개방이어서 10시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 할 거고, 9월 달에 계획은 많이 웃기죠? 10일 동안 시범 개방하고 9월부터는 임시 개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건데, 용산공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시민 공모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 포함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예. 오늘 기자회견 하시고 열흘 내에 또 모시게 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